책과 서점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고 스스로 일어서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깊이 있게 펼쳐진다. 안녕하세요. 사서 K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출간 즉시 전자책 베스트셀러 탑10에 오르고 독자들로부터 읽는 내내 위로받는 느낌, 소설이 아니라 현실에 존재하는 공간이었으면, 지친 일상의 피로회복제 같은 소설 등등 수많은 찬사를 받으며 독자들의 요청으로 종이책으로 다시 태어난 소설인 황보름님의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책을 읽으며 흩어지는 기억들이 아쉽기도 하고, 무언가 나도 이렇게 읽고 있고 다른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 읽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에서 도서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데요. 아직 좀 게으름감이 있어서 리뷰를 써야 할 책들이 많지만 저도 나름 꾸준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의 이야기를 전하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접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책 저번에 다른 분도 읽으시던데 이 책이 요즘 인기가 많네 하고 눈에 들어온 책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황보름님의 책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라는 책도 그렇게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다 보니 책을 접하기가 쉽지 않아서 자주 애먹어 있는 전자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봤는데 대기 인수가 5명이 꽉 차 있어서 꽤 오랜 시간 기다려서 읽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자극적이지도 않고 그저 평범한, 어쩌면 평범한 범인들보다도 더 조용한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휴남동 서점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많은 책들이 자극적이고 신선한 소재, 그리고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흥미로운 내용이 가득하고 영상들로도 많이 나온 요즘, 이렇게 조용하고 잔잔한 내용의 소설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전 그것이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이 책에서 공감을 얻고 위로를 얻으며 찬사를 보내는지 말이죠. 소설의 배경이 되는 휴남동 서점은 휴남동에 위치한 후미진 골목길에 들어선 평범한 동네 서점인데요.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대형 서점이 줄을 이룬 요즘에도 많은 동네 서점이 남아있고 그 작은 서점의 이야기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글을 쓰고 싶어 하시는 분들처럼 많다고 들었는데 어쩌면 그래서 이 책이 더 인기가 있었으려나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하지만 이 서점은 그렇게 반가운 마음에 들어오지만 어딘가 우울하고 조용하고 맥없이 앉아 책만 읽고 있는 주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인공 영주가 자주 울었고 자주 슬퍼했고 어딘가 한 구석이 비어있는 것처럼 공허했던 그녀가 어느샌가 울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건강해졌음을 깨닫고 휴남동 서점을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비워진 책장을 채우고 커피를 내려줄 바리스타로 채용하죠. 그렇게 휴남동 서점에서 바리스타로 일을 시작한 민준, 그리고 로스팅 업체의 사장이자 영주의 둘도 없는 영혼의 술친구이자 남편 때문에 화날 일이 끊이지 않는 진이, 사는 것에 흥미와 재미를 잃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고등학생 민철과 그런 아들이 걱정스럽지만 뒤에서 응원을 해주는 희주, 그리고 서점 구석에 조용히 앉아 뜨개질과 명상을 하지만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섬세한 정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어 문장 공부에 매달린 작가 승우까지, 그들의 이야기가 더해져 휴남동 서점은 한 번 들르고 잊힐 그런 서점이 아니라 또 한 번 오고 싶어지고 영원히 머무르고 싶게 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갑니다. 바로 이들의 이야기가 더해져서 말이죠. 주인공인 영주부터 바리스타 민준, 그리고 정서, 민철, 희주, 지미, 그리고 승우까지, 이들은 어느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히어로처럼 멋진 주인공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낮에 들렀던 카페에서 지나친, 집으로 돌아오는 지하철에서 마주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인물들이었고, 그들의 사연도 누구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을 평범하지만 각자 다른 깊이로 그 사연들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사연들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사연과 이야기, 그리고 그 상처를 이겨내고 조금씩 성장해가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디선가 받았을
어디선가 받을지도 모르는 상처를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죠. 그게 바로 이 책의 매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이 책을 읽은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런 휘남노 서점과 같은 작은 동네 서점이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소소하지만 잔잔한 위로를 전해주는 휘남동 서점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 그들의 상처와 이야기를 통해 우리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고 또는 우리 옆에 있는 누군가를 한 번 더 이해할 수 있게 될지 모를 그런 책.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진짜 성공한 삶이라는 간단하지만 명확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사석회의의 독서 소개는 책에서 읽었던 글 중 필사를 해놓았던 구절들을 모아서 소개해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리하려고 필사노트를 펼쳐두니 책이 너무 따뜻해서 그랬을까요? 생각보다 많이 필사를 해놓아서 참 놀랐네요. 눈물의 이유는 과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영주는 어느 날 문득 자기가 더 이상 울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더는 울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자 홀가분했다. 그들이 떠나온 이유, 떠날 때의 심정, 떠날 때 필요했던 용기, 떠나고 나서의 생활, 시간이 흐르고 나서의 감정 변화, 그들의 행복과 불행과 기쁨과 슬픔. 영주는 원할 때면 언제든 그 장소를 찾아가 그들 곁에 그녀 자신을 눕혔다. 누워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통해 영주를 다독여줬다. 영주에게 좋은 소설이란 기대를 넘어서는 곳까지 그녀를 데려가는 소설이었다. 어차피 정답은 하나밖에 없다. 영주가 스스로 생각해낸 답은 지금 이 순간의 정답이다. 영주는 정답을 안고 살아가며 부딪히며 실험하는 것이 인생이란 걸 안다. 그러다 지금껏 품어왔던 정답이 실은 오답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또 다른 정답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평범한 우리의 인생.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정답은 계속 바뀐다. 책은 기억에 남는 것이 아니라 몸이 남는다는 생각을 자주 한다. 아니면 기억 너머의 기억에 남는 건지도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 어떤 문장이, 어떤 이야기가 선택 앞에 선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영화를 보면서 민주는 단순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다. 영화 속 인물들은 늘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그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었다. 영화를 이끌어가는 동력은 등장인물의 선택에 있었다. 그렇다는 건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우리 삶을 이끄는 건 다른 무엇도 아닌 우리의 선택인 것이 아닐까. 음악에서 화음이 아름답게 들리려면 그 앞에 불협화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음악에선 화음과 불협화음이 공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도 음악과 같다고요. 화음 앞에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을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거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으면 우선은 그 생각을 안고 살아가 보려고요. 살다 보면 그 생각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요. 미리 그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 결정하지 말라고요. 마른 우물에서 한번 일어나 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 한번 그래 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니까 한번 해보라는 거야. 궁금하잖아. 일어나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서점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더라도 고민은 생길 것이고 또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면서도 고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이거예요. 나는 어떤 일을 하면서 고민을 할 것인가? 전 아직까지는 서점을 운영하면서 고민을 계속해보자 생각하고 있어요. 싫은 일 하나만 두고 평가하기엔 복잡하고 총체적인 무엇이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불행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이 아닌 다른 무엇 때문에 불행하지 않을 수 있다. 삶은 미묘하며 복합적이다. 삶의 중심에서 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삶의 행복을 책임지진 않는다. 답을 억지로 만들려다 보면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돼. 내 마음을 곡해하거나 속이게 되기도 하지. 그러니 그냥 솔직하겠어. 지금 고민하고 있지. 그럼 나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쓰면 돼. 민주는 이제 그만 흔들리기로 했다. 흔들릴 때 흔들리기 싫으면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꼭 붙잡으면 된다는 걸 배웠다.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기. 어디 내놓기에도 민망한 이런 평범한 생각이 민준에게 꽤 힘이 되어주고 있었다. 목표점을 낮추면 된다. 아니, 아예 목표점을 없애면 된다. 그 대신 오늘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다. 민주는 최선만을 생각하기로 했다. 카르페 디엠. 너만의 걸음을 찾아. 너만의 폭포. 너만의 속도. 너만의 방향. 네가 원하는 대로.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은 삶이 성공한 삶이라는 생각. 성공하진 못했을지라도 매일매일 성공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거든. 그 사람들 덕분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서 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 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